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그제부터 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일어나지 않을 90%의 걱정과 고민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젖어 살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 에너지를 줄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동양 철학의 뿌리이자 인류 지혜의 보고인 주역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양창순 박사 만나보겠습니다. 양창순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처한 위치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이제 주역이고 주역이라는 학문이고 그게 지금 64궤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궤가 뭡니까? 궤가? 예,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양과 음으로만 만들어가지고 그 자연 현상을 이제 8개로 만들어서 일단 8개가 뭐예요? 예, 그게 이제 하늘, 땅, 산, 연못, 물, 바람, 우레. 등장인물이 8개예요? 8개, 딱 8개밖에 없어요. 그것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짝을 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기본계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산은 산인데 그게 뭐지?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인생에서 모든 거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만나야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1층과 2층으로 돼 있어요.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과 무슨 땅을 연결한다든가 그렇죠. 네. 산과 그렇죠. 연못도 연결하고 그렇죠. 막 하던데. 그러니까 8개 곱하기 8개가 64개인 거죠. 88은 64. 예, 조합으로. 이 64개 중에 예를 좀 쉬운 예 하나만 좀 들어봐 주시죠. 64개의 첫 번째 개가 뭐냐면은 이제 양 중에 양. 그 괴가 2층 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층당 이제 그 계단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 하나가 이제 계단이 6개인데 모두 양으로 이루어진 괴가 하늘, 남자를 뜻하는 건괴예요. 이 건괴가 동양에서는 하늘과 아버지, 남자, 리더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 리더십을 상징하는 괴에서 뭐라고 조언을 하냐 하면은 일기에서 건괴에서 건괴에서 크게 3가지를 조언하는데 리더는 종일 힘쓰고 종일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면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점이 이제 5번째 계단인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까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즉 뭐냐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라. 그런 얘기군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리더십 내용이네. 네. 이게 사실은 리더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 영화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윤여정 씨를 참 존경하는데 윤여정 씨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인생이 풍요로우려면 나보다 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라.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요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강건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건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잠룡이라 그러잖아요. 예, 잠룡은 뭐냐면은 이 괴의 첫 번째 괴인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어린 용이니까 나타나지 말고 힘을 길러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때가 아니면은 조금 자기를 감추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바로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역이 참 재미있는 거가요. 괴에서도 조언을 주지만 괴 순서에서도 조언을 줘요. 64개의 순서에. 예, 그래서 64개의 괴가 사실은 첫 계단부터 6계단까지 다 좋은 건 없어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데 유일하게 처음부터 6번째 계단까지 다 좋다. 이 괴가 나오면은 만사 형통인 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겸손함을 뜻하는 지산 겸괴인데 지는 땅지자고 그다음에 산은 매산자고 네네. 겸은 겸손하다 할 네네. 때 그 괴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 산은 땅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산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하. 예. 그런데 거꾸로 지산. 그래서 예. 지산. 그러니까 산이 땅 밑으로 내려왔네. 자기가 높지만 가장 밑에 자리에 그래서 있는 겸손하다. 것이 겸손하다. 그래서 지산 겸. 예. 그런데 이 지산 겸괴 바로 전괴가 뭐냐면 하늘에 뜬 태양을 상징하는 화천대유괴예요. 이거는 화천대유 거기서 나와요? 예. 그게 14번째 괴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거 뭐냐면은 불을 상징하는 태양을 상징하는 괴하고 하늘을 상징하는 괴가 해가지고 하늘의 정오에 그냥 태양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다 불사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괴 이름이 크게 가졌다 해서 화천대유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바로 겸손하라는 지상경계가 나오는 거 뭐냐면 잘 나갈 때 겸손해라. 그걸 안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제가 어느 신부님이 하신 얘기를 주역 심리학 책에 같이 썼는데 인간이 화천대유한 다음에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인간의 교만은 인간이 죽은 지 3시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교만은? 안 없어지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주역이 참 재밌는 거가 철학서네. 철학서입니다. 리더십이자 철학서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잘난 척하지 말고 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배우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밤이 되면은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는지를 반성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하. 뭔 말인지 알겠네, 이제. 네. 괴가 뭔지 알겠어.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했던 걸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네. 성공에만 목을 메고 아주 네. 죽기 살기로 네.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만 네. 달리는 사람들. 예. 그런 걸로 막 번아웃 되고 막 힘들거든요. 예. 그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죠.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조언하세요? 이분들은요. 첫째는 모든 게 다 경쟁적이어서 내가 항상 최고여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힘든 거가 은퇴하고 나서 맞아. 자기 끈 위치가 떨어졌을 때. 예.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데 가서 막 화를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막 화내고 막. 예, 그렇죠.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그 네, 종업원한테 예. 화내고.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군데. 네. 예. 왕년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역이 얘기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저기 안 나갈 때가 있고 좀 잘못 나갈 때가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다. 그렇죠. 그거인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그렇죠. 있다. 근데 하나를 알려주면 저렇게 2개, 3개를 알죠. 아주 네. 그러니까 그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죽는 날까지 성공해야 되고 한 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르막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왜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은 알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그러면 정신과 치료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무의식으로 알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예.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왕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역사 속에 가끔 있어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정말 일들을 겪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삶에 다 산전수전이 있다. 인생이라는 건 누구든지 시소처럼 오르내리는 게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주역의 63번째 괴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기제괴예요. 모든 어제 것이. 얘기하신 거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괴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미제괴를 얘기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다. 해결되지 않는다. 미완. 예. 우리가 흔히 그 인생의 미완성. 예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 미세.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그 상담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자기가 최고여야 되니까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시작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럼 그게 삶인데 인생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대학을 졸업을 안 해요. 논문도 안 쓰고. 그리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게 경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안 하면 그게 기재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엄마한테 10달을 있다가 태어나요. 그러면 이루어졌죠. 탄생이라는. 하지만 아이한테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와 미재가 번갈아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끝이 새로운 시작이고 또 네. 시작은 또 끝이 오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시작이 두려워서 이제 시작을 않고 이제 그런 사람에게 주는 의미 뜻은 알겠어요. 근데 네네. 이제 시작했어. 네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 시작이 어려워. 예를 들어서 네네.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하건 입사를 하건 네네. 막상 들어가 보면 네. 그거 새로운데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그런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역의 3번째 괴가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괴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뭐냐면은 그 새싹이 흙을 뚫고 나와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뚫고 나왔으니까 어머 세상도 보고 너무 좋아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탄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아이가 호흡을 하냐 안 하느냐를 그 아이의 생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우는 거가 이게 첫 호흡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 울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쉽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안 겪게 하고 싶고 다 그 과잉보호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연이나 명약이나 마찬가지인 거가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그 화분을 많이 키우는데 처음에 다 그 화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꽃집 사장이 와서 진단을 하기를 물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과잉보호인 거죠. 그런데 정신과적으로도 과잉보호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부모가 아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실력을 못 믿으니까 다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해본 것이 없잖아요. 자가호흡이 안 되는 그렇죠. 거네.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인공호흡기인 거죠. 그리고 과잉호흡을 하는 부모들의 그 심리가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저 아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기재와 미재의 시작인 거고 첫 호흡은 힘든 건데 이게 인생의 지혜를 안 보려고 하면 그게 바로 봉변인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봉변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주역의 64개 괴에서 주는 조언은 뭐냐 하면 봉변당하지 말고 변화에 대처하라. 그게 능변인 거거든요. 느닷없이 오는
변화가 봉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에 대처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담자들한테 사례로 들어드린 게 우리 그 데미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 헬만 헬사가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제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같은 것 같죠. 그러니까 어제 신나게 노니까 오늘 또 들어가서 놀고 싶죠. 그런데 들어갔더니 밤중에 누가 거기에 유리병을 깼어요. 그게 봉변인 거죠. 그런데 어제의 강물하고 오늘의 강물이 달라. 살피고 들어가면 그게 능변인 거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 첫째 날, 네. 그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우리 네. 뭐 삶 자체가 인간관계 네. 연속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이거에 관한 주역의 가르침도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인간관계를 힘들어 할 때 네. 나만 손해본다. 그 생각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나만 힘들고 예,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그거 하는 거가 나는 상대가 힘들고 전화하면은 맨날 받아줬는데 내가 전화하면은 뭐 전화도 안 받고 다시 전화도 안 하고 예 그러면 너무 화난다. 그러니까 늘 손해 본다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주역에서 그러니까 손해를 상징하는 괴가 뭐냐면은 산을 상징하는 괴하고 연못을 상징하는 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손해를 그러면은 상징해요? 산은 내 땅을 연못한테 준 거거든요. 산의 입장에서는 손해다. 예, 연못이 와서 왜 나를 차지하고 있어. 그랬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연못의 물이 산으로 들러가서 그 산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이익이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가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다 노이로제 환자인데 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근데 정신과적으로 건강하다는 진단 기준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받아들이기 쉬우신 거가 미국의 이제 메닝거 재단이라고 해서 그 정신과 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 그러기 어려운데. 예, 그게 주역의 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줬는데 더 주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그거가 저 친구가 먼저 나랑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말을 해? 내가 왜 먼저 화해를 하려고 해? 그럴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 베푸는 거다. 예. 그러면 화나지만 당신이 물이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냐. 먼저 손을 내밀어라. 왜 내가 상수고 그 사람이 하수다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자기가 먼저 베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네. 자기가 손해본다 생각하면서 사는 게 비결이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통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라. 그렇죠.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좋은 친구, 건강한 그 인간관계는 뭐냐면 정신과적으로 크게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내가 상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못 믿으면서 상대가 나를 믿기를 바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번째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서도 내가 손해다. 내가 이렇게 줬는데 제가 이제 어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내가 이거 나중에 이거 받아야 되는데 계속 불신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믿고 편안하고 그다음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 그것을 맺는 것이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역에서는 산이 연못에 내 땅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연못물이 산에 있는 나무를 키워준다. 그거인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일보 후퇴 일보 전진인 거잖아요. 사람은 그냥 더불어 사는 거니까 서로. 그렇죠. 네. 그 산과 연못의 관계 같이. 네. 그 64개의 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 우리 시대에 참 보면은 뭐 양극화니 무슨 뭐 서로 상대를 뭐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네. 갈등하고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네. 이 시대에 주역이 전해주는 필요한 괴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주역의 괴가 다 중요하고 주역에서 그 역지사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네. 그래도 딱 하나만 뽑는다면 그 우리가 음식 만드는 솥을 상징하는 괴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불을 상징하는 괴하고 바람을 상징하는 괴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화덕에 나무 집어넣고 막 바람을 넣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솥이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왜 제가 이 괴를 뽑냐 하면은 그 솥에 들어가는 음식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사실은 다르게 생각해야지만 어떤 변화할 수 있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생각들을 한 솥에 넣어서 그것을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맛있게 먹자. 그게 화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바람과 불은 거기에 왜 들어가요? 아, 그게 다 넣는 거에 재료의 문제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주역의 괴는 그것을 상징할 때 자연 현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솥이라고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솥에 요리하는 과정이 불과 바람으로 된다는 것이죠. 네. 그 안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융합돼서 네.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네, 네, 우리 네. 사회도 이제 그렇게 그렇죠. 돼야 된다. 불과 서로 바람을 해가지고 다른 거 인정해주고 네. 서로 다 통합해서 네. 가야 된다. 네. 그럴 때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우리가 다들 풍요로워진다. 그거인 거죠. 우리 박사님은 네. 이 주역 공부하기 전과 후에서 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첫째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어떤 그냥, 면에서? 제가 이제 그 내담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어떤 삶이 좋으냐.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아. 예.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까? 아니, 저는 그래요. 자연스럽고 네. 자유스럽고. 그 자연스럽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가 우리가 자연처럼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담담하게 사는 겁니까? 자연이 담담하진 않죠. 얼마나 그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자연스럽다는 건 봄이면 봄답게, 여름이면 여름답게, 가을이면 가을답게 살아야 되는데, 봄인데, 난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 하면은 자연스럽게가 아니잖아요. 자유스럽게는? 자유스럽게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다. 눈치 보지 말고.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까칠함에 쓴 거가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의 법칙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0%만 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그 100점 컴플렉스가 있어서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명리학적으로 기가 맞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도 기억 못하는 과거 어떤 상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하고 이제 비슷한 사람한테 그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슷한 사람을 보면은 다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이 저를 왜 싫어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래서 하여튼 주역 공부하시고 나서 그렇게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되셨다. 된 건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게 큰 건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 수용하는 거,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수용하는 거.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뭐 주역 명리학 포함해서 앞으로 더 하고 싶은 뭐가 있으십니까? 예, 많습니다. 욕심이 이렇게 많으시면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저한테는 자연스러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면은
한 개인의 삶을 다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분들 얘기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2-3권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안 만나본 직업군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참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산전수전을 겪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인간의 문제는 50보 100보예요. 내담자나 저나 똑같은 문제인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내담자를 통해서 저를 배워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걸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내담자들한테 이제 제가 제일 고민이 제 직업으로서 내담자들한테 어떻게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좀 제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명리학이 한국의 성격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성격학을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좀 책을 쓰고 싶고. 그 명리 심리학 후속편이네. 예, 그 이제 명리 이론을 조금 더 해서 혼자서 독학하실 수 있게 그런 그 이메일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거 하는 거가. 요즘에 그 유튜버 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은 웬만큼 그분 하시는 대로 하는 대로 따라가면 웬만한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조금 레시피를 정리해 드리면 그냥 떠먹여 주는 거네. 예. 그래도 떠먹여도 소화시키는 건 자기가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거. 어떻게 내담자들한테 조금 더 빨리 깊게 넓게 본인의 문제를 알아서 저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해드리는가. 그거인 거죠. 예. 앞으로 정말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역 심리학을 쓰신 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였습니다.